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톡, 저는 서울대교육학과 엄은영 교수입니다. 저는 수학교사 유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연구자로서도 그렇고 네. 저는 뭐 학교 현장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좀 변화라는 게 사람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바뀌기는 어렵고 교사도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교사들이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또 자기 개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래서 연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연수가 되게 받기 싫은데 형식적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종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직무연수, 장려연수도 있지만 어떤 AIDT처럼 정책을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받는 연수도 있고 그냥 뭐 취미 생활을 확대하는 차원의 연수도 있고 자기 교과 개발을 위한 연수도 있고 다양한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연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현성 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개발을 더 하고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선생님이긴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교원 연수. 편차는 물론 당연히 많이 있지만 네. 그게 저희가 성과급의 정량평가에 연수가 60시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른데 다르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60시간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통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연수 시간으로 이수를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그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정량평가에 안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있던 학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시간이 그 연수 시간 60시간으로 이수가 되기는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걸 안 채우면 어떤 페널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는 아닌데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B가 되잖아요. B가 되고 그 교원 성과급이 좀 낮은. 네, 맞아요. SAB로 나뉘는데 SAB.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B가 되냐라고 하면 다른 평가 지표도 있어서 다르지만 내가 적어도 담임을 했다면 A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채워주면 그럼 일단 60시간은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교사들은 어떤 연수를 좋아해요? 그것도 성향마다 많이 다른데 제가 막 이렇게 뭐 선도 교원을 막 나가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온라인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학교에서 연수비 지원이 되거든요. 1인당 한 7만 원 정도? 8만 원? 이렇게 이수한 거랑 영수증 내면 그거 처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어떤 교사로서의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시절 그냥 저 혼자 취미생활하기 좋아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온라인으로 들을 때도 편하니까? 그런 걸 위주로 들었어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60시간을 채우는구나. 네, 뭐 인문학 이런 거 듣고 여행 관련 얘기 듣고 좋다. 이런 거를 위주로 들었어요. 와인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듣는 뭐 티처빌이나 비바쌤 맞나? 이런 데에서 사설로 해주는 연수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많고 다양하게 돈이 어느 정도씩? 보통 15학점에 한 7만 원, 8만 원 하기도 하고 요새는 또 묶어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트에서 연수를 들을 건데 이 사이트에서 연수 더 들으실 선생님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면은 묶어서 하면 할인도 하고 커피 쿠폰도 받고 뭐 이래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도 좋거든요. 기억에 남는 연수 좋았던 측면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 근데 약간 뭐 질문에 초점이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실제 현장에서 실천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연수가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고 연수 자체에서 하면서 뒤에 뭐 전이가 안 됐더라도 현장으로 실천으로 전이가 안 됐더라도 그때 너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연수? 뭐 그런 걸로 치면 제가 한 2년차, 3년차 때 들었던 연수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떻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민이 그러니까 수업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이랬다 보니까 이게 학교 수업이랑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 어떻게 내가 수업을 다가가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들었던 연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담임으로서 어떻게 애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뭐 사범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사범대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서도 이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반 교양스러우면서도 내가 뭐 학급이나 뭐 교사로서 조금 도움이 되는. 왜냐면은 뭐 담임으로서 어떤 애가 고민이 생겨서 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되는가 정도는 부장 선생님들하고 그렇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학급을 어떻게 끌어나가는 것이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인지에 대한 거가 그렇구나. 또 있어서 그거는 경기도 이천에 가서 들었던 연수였는데 좋았고 그 수업에 관한 거는 방학 때 일주일 동안 나왔거든요. 9시부터 5시까지. 와. 근데 되게 집중 연수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기 현장에서 있는 교사들,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와서 좀. 보통은 그런 연수는 인제 와서 보니까 수석 교사님들이 그쵸. 하거나 그런 거 관련 연구회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 네네네. 이제 강의 의뢰를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사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조금 집중하고 수업을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사교육 시장에 나간 그 강사들만큼이나 잘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뭐 이렇게 업무 분담을 줄여준다거나 정말 거기 수업 한번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수업을 좀 잘하고 싶어하는 잠재된 욕망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네, 그리고 저도 대학 교원으로서 저도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하면서 수업이 잘 됐을 때 그날 하루가 너무 좀 뿌듯하긴 하는데 맛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은 또 대학하고 뭐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 교육자, 인스트럭터의 핵심은 수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강의. 그로부터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로부터 뿌듯함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뭐 실제적으로 연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 가서 뽑은 건데 이게 연수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에 발표한 2025년도의 연수의 방향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뭐 어떻게 추진할 건가 했을 때 디지털 대전환 이게 또 화두인 것 같아. 교원 혁신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이거는 요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그 찾아가는 학교 연수라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학교에서 뭐 최소한 5명인가? 이것만 희망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 연수 시스템에 우리는 이런 연수를 희망합니다. 신청하면 그 연수를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져서 학교로 와요. 시간을 맞춰주고 와서 그 학교에서 그냥 도와주는구나. 그 학교에서 연수를 너무 그 좋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연수를 해주는 게 아마 이 수요자 맞춤형 연수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온라인 연수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연수 체제, 체제 마련 이런 것도 얘기를 했네. 2024년 주요 성과도 소개를 했는데 뭐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방안 마련 이건 뭐 연수의 기본적인 비전이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그러니까 평가, 연구부장 하실 건데 이 수업과 결부되는 평가 이것도 되게 중요. 그 평가 혁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저희가 성취평가제로 변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성취평가제 그렇죠. 변한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이미 성취평가제인데 우리가 고등학교는 너무 이제 등급에만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성취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들이 종종 있었다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이 문항으로 B 수준을 맞춰서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하느냐를 좀 강화시키려는 연수가 많고요. 그리고 또 늘 말하는 과정 중심 평가. 그러니까 수행 평가를 할 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플러스 그 논술형 평가. 어떻게 논술형 평가를 해야 학생들이 의미 있는 사고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민원도 안 받으면서 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같이 항상 나오죠. 평가 역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 여기도 또 눈에 띄는 게
2024년 교육부 주관 주요 연수를 예를 들면서 선생님이 받았던 연수가 많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교원 연수,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 과정,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핵심 교원 양성 과정, 그다음에 학교 예술교육 역량 강화 과정도 있네요. 예술교육, 그쵸. 학마통, 학생 맞춤 통합전, 어쨌든 이런 연수들을 교사들은 항상 열심히 받고 있는데 교사들이 성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지도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이 연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좋은 연수를 만들고 제공하려면 어떤 게 조금 뒷받침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그래요. 한 번이라도 수업을 확 줄이고 선생님들 그냥 이날 연수 들으세요라고 차라리 해주면 약간 연구 일제 같은 거네. 왜냐면 제가 이제 연수 들을 때 항상 힘든 게 이제 아침에 주말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아 내가 이거 왜 신청했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면 밤에 나가야 되거나.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연수를 듣기도 하지만 나가는 입장에서도 항상 어떤 게 좀 힘드냐면 선생님들은 퇴근 시간 전에 연수를 듣길 원해요. 그러려면 수업 시간표를 바꾸고 누군가는 그 학교를 떠나서 연수를 해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민폐남, 민폐녀, 학교 나 때문에 시간표 막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또 시간표 묶여 있어서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의뢰 오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저 못한다고 하거든요. 시간표 못 바꾼다고. 그게 아니면 퇴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나 이런 육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퇴근 이후에 연수 못 들어요. 그럼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과 학습이 병행돼야 네, 근데 만약에 그런데 내가 15시간은 좀 이걸 들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토요일로 15시간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와요, 시간이. 그래 안 나오지.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온라인은 대충 그냥 일단 이수만 듣고 오프라인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디지털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싶다. 사실 7시간도 부족해요. 그치. 그러니까 요새는 실습형으로 많이 또 연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실습하려면 시간도 무조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9시에 가서 5시까지 앉아있는 거 쉽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으면 학교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할 수는 없는데 하루 정도는 많은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탄력적으로 약간 뭐 금요일이나 요일을 자기가 정해서 그날은 뭐 수업 실수로 대비하자면 거의 이제 업무가 없는 맞아요. 그런 경우 심지어는 뭐 미리 조금 월화수목 수업을 좀 많이 했거나 일을 많이 했으면 금요일 날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전문가로서 나오고 뭐 연수를 듣든 그런 건데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게 애들이 매일 이제 등교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그녀나 그만의 어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거를 업무 시간에 그걸 좀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아마도 쉽지 않을 거는 같아요.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1시간 빼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미 시간표를 많이 짜놨어도 일이 많으니까 그 1시간에 내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모여서 막 이렇게 하자는 쉽지는 않죠. 그렇구나. 네. 되면 너무 좋겠네. 어떻게 너무 이상적인 거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거. 그러면 아마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쨌든 애들하고 잘 지내고 결국 권위가 서는 건 확실히 수업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저 선생님이 무섭고 이래도 잘 가르쳐 준다. 저 선생님 수업에서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있다라고 느끼면 다 잘 따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1시간 수업하는 게 선생님한테 너무 괴롭거든요. 그 애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현실에 치여서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또 좀 더 연구해보고 근데 물론 선생님 개인의 어떤 경험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월급을 못 올려준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직업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너무 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그건 학생들한테도 또 혜택이 가는 훨씬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제안 주신 것도 되게 좋지만 어쨌든 이상적이라 많이 보완할 게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제도적으로 맞춰줘야 될 게 있으니까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동기유발이 되네. 자, 그럼 오늘은 연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이제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우리 샤이 교사담 구독자들 댓글 좀 달아주면 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